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안녕하십니까. 네,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다윈의 의문이라는 책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걸쳐서 다 읽었고요. 요약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서문 개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 채널을 방문하시고 여러가지 영상들 중에 이제 진화론 전쟁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확률 자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확률 자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아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확률 자원이 도대체 뭐죠?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확률 자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나 또 교과서나 어떤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은 찾기가 매우 어렵죠. 확률 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 속의 시그니처라는 그런 번역본을 참고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거의 없는 책이죠. 시중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말하기로는 우리 우주에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작년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에 139승으로 제가 이렇게 썼던 거를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총 사건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바로 이제 확률 자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일어날 법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명이 한 번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같은 생명이 한 번은 태어났기 때문에 역술차면 이제 이 자원, 전체 자원에서 한 번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 탄생하는 조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50개 아미노산을 예로 들자면은 이것은 뭐 10에 4만 10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때 여기서 뭐 한 번은 나오니까 빼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확률 자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래를 한 줌 딱 줍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모래를 어떤 특정 공간에 모래를 확 뿌렸어요. 확 뿌렸더니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작위적이죠. 무작위. 우리 모래를 한 줌 딱 줍고 어떤 공간으로 확 뿌려버리면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반복을 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복을 하더라도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줌의 모래에는 10에 139승계라는 어떤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갱이. 이 알갱이 숫자만큼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사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단순한 세포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나 아니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경우의 수는 요게 최소거든요. 최소.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의 뭐 무한대는 아닌데 무한대를 가끔은 많은 숫자라고 하기 때문에 10의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면은 가정해 봅시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는 이만큼의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가장 간단한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0의 무한대가 필요한 거야, 사실. 그렇게 계산 결과가 이런데, 우리 실제의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 사건의 개수라고 했을 때는 10의 13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죠?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거에서 이 자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외부에서 가져왔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신으로 볼 수도 있고 지적인 어떤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지적 설계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확률 자원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계산상으로 충분히 확률적으로 더 많은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률 자원이라는 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서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단백질 접힘에 관한 문제인데, 단백질 접힘에 관한 문제에서 또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화론자들이나 여러가지 과학자들이 점 돌연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특성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래, 좋아요. 이거는 2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2차원.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센트럴 도그마에서 DNA가 DNA 전사가 되고 또 뭐 리보소면에서 단백질이 되는데, 단백질이라는 거는 2차원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접힘으로써 3차원 구조거든요. 3차원 이상할 수도 있겠지, 솔직히. 그건 몰라요. 3차원의 어떤 기능성 있는 특정, 기능성 있는 특정한 서열을 갖는다. 서열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건데, 뭐냐면은 제가 여러가지 진화론을 파다 보니까 펜로즈의 책도 팠다고 했잖아요. 우주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자유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유도라고 합시다. 자유도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했죠? A라고 하고, 이건 2차원에 대한 자유도고요. 이건 3차원에 대한 자유도예요. 그럼 봅시다.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큰 건데,
이거를 3차원 접힘, 단백질 접힘에 대한 자유도라고 합시다. 접힘 자유도. 이것은 그냥 2차원 서열 자유도라고 하면 엄청 차이가 나죠. 이런 거는 우주의 10에 139 안에서 혹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데 이거는 힘들다 이거지. 자, 이제 이걸 확률로 한다면은 역으로 되는 거지. 역으로 이건 매우 작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거의 뭐 하나의 무한대 정도가 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 그러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특정한 정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 접힘에 관해서는, 단백질 접힘에 관해서는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상 이 단백질의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열을 몇 가지 뭐 이렇게 없애고 바꾸고 해도 그렇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대요. 기능적 차이 많이 없어. 무슨 말이냐? 서열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보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없다는 거는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접힘에 관해서 외부죠. 이거 봐요. 내부라고 한다면 단백질의 외부를 한번 변형을 시켜봤더니 기능이 파괴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 접힘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접힘의 어떤 그런 게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힘을 잘 조절해야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확률 자원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확실하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혹시 지구가 생성되고부터 45억 년 이상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거의 무한대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죠. 이거는 다윈의 의문의 어떤 저자나 여러가지 연구자들이 어떤 다양한 실험과 동료들과 또 다른 기타 논문들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 좋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상에서 38억 년 전부터 쭉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살았던 유기체 개수를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10에 40개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10에 40승계에서 하나씩 새로운 염기서열이 나타난 가정을 한 거예요. 하나도 솔직히 힘든데 이건 되게 관대한 거죠. 관대하다. 하나도 솔직히 힘든데 이거는 이제 물론 150개
아미노산 서열에서 이제 막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계속 기능적으로 새로운 염기 세월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나씩, 유기체 중에 하나씩. 그렇게 따져보니까 결국은 지구상에 살았던 박테리아에서 현재까지 지구상 박테리아, 지구상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박테리아에서 기능을 가진 어떤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 10의 37분의 1 이런 확률을 얻을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쭉 옛날부터 38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상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된 확률을 10의 37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거는 물론 10의 139의 1 이걸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우주의 총 어떤 경우의 어떤 수보다 확률보다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캄브리아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캄브리아기부터 여러 동물문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물이나 여러가지 생물들의 많은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캄브리아기에서. 그런데 캄브리아기 자체가 38억 년이 아니죠? 38억 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글쎄요, 학자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1000만 년부터 8천만 년까지인데, 이 어떤 세월에서 이런 확률이 태어난다? 시간상 불가능하다. 시간이 안 돼. 일단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수가 부족하죠. 뭐냐면은 캄브리아기에는 박테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폭발이라고 한다는 거는 문의 폭발인데요. 어떤 체제가 다른 동물.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동물의 어떤 수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수가 낮다는 거는 유전자 풀이 낮다는 거죠. 유전자 풀이 낮다. 어쨌든 숫자도 적다. 그겁니다. 그리고 3. 이런 새로운 체제나 다른 어떤 문들은 150개가 아니죠. 단백질들의 어떤 서열이 매우 더 길죠. 더 긴 서열에 분자 필요하다. 분자가 필요. 그리고 통합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GG 쳐야 돼. GG 알죠? 스타크래프트의 GG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책을 다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점만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짚어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확률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러가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결국 화석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화석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화석 기록에서 보면 이게 버제스실
이런 암석지대가 있었나봐요. 여기서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탐사했겠죠. 그런데 어느 시기에서는 폭발적으로 여러 동물 체제가 폭발했다 이거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캄브리아기와 여기서 뭔가 여기는 애매하다 이거예요. 희미하대요. 화석 기록이 매우 희미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걸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적 설계론 반박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이 성캄브리아 시기에는 어떤 지질학적인 어떤 구조나 어떤 사건 때문에 화석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럴 뿐이지, 화석 기록이 없을 뿐이지 있을 것을 추정한다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이런 거는 34억 년인가요? 아무튼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37억에서 42억? 어쨌든 이 성캄브리아 이때는 5억 4천만 년이에요. 이건 4억 9천. 캄브리아기는 4억 9천에서 5억 4천이고 성캄브리아는 5억 4천 아래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시대 때는 없는데 한참 전인 때는 또 화석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 캄브리아기의 폭발을 그런 캄브리아기의 어떤 지질을 관찰하면서 진화론의 반대 입장을 펼치는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은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도 점진적인 어떤 점진적 돌연변이로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힘들다 이거예요. 새로운 체제. 거의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캄브리아 폭발이라고 하면은 뻥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건데, 이 체제와 이 체제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들의 차이라는 거는 새로운 체제예요.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새로운 체제가 만들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배아 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배아 발생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제 또 그 학자들은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 좋아. 조금 약간의 돌연변이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힘들다. 그런 게 뭐냐면 소진화죠.
어쨌든 이런 거로서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기 힘든 걸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다윈의 어떤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를 그래도 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배아 발생 시기 때예요. 우리가 이제 난자나 난자와 정자를 만나서 어떤 수정란이 되면은 어떤 세포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죠.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은 되게 간단한 생물체로 했겠죠. 간단하다는 거는 이제 뭐 세대수가 많고 빨리빨리 번식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초파리 실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 배아 발생 시기에 돌연변이를 해보면은 파괴성이 있다는 거예요. 파괴성.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 불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수십 년간 연구를 해봐도 똑같다고 합니다. 물론 특정한 어떤 개체가 태어나도 금방 파괴가 된다고. 그러니까 금방 파괴된다는 거 뭐냐?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 이것은 새롭게 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새로운 체제라는 거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건물을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연히 자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 다리가 하나가 꽝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 넘어지면서 뭐 부서지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연구시설이라고 한다면 꽝 넘어지면서 새로운 체제라고 하면은 이게 뭐 운동장이든 체육시설 이렇게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배아 발생 시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 체제라는 건 뭐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종 안에서는 다양하게 분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소진화입니다. 이 소진화에 관련돼서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 안에 있으면 이 체제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발소도 있을 것이고 뭐 PC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을 그 안에, 그 체제 안에서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인테리어라는 건 뭐냐?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기존 정보. 그러니까 뭐 A, B부터 D 해가지고 가진 정보로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진 정보라는 거는 뭐 벽돌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유리 등등, 이것을 다시 재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이 건물 안에서의 영역에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분화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종, 이것을 종 분화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런 체육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정보가 필요하죠. A부터 D뿐만 아니라 뭐 A, B, C, D, E, F, G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체육 시설에서는 물도 필요할 거고, 수영장 때문에, 그죠? 뭐 여러 가지 타일, 뭐 여러 가지 등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보의 출처는 어디죠? 모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배아 발상에서 이런 새로운 건물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 배아 발생에 근데 애초에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어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배아 발생을 그러니까 점 돌연변이를 시켜 보면은 박살이 난다 이거예요. 박살. 이건 아예 애초에 만들 수도 없어. 이런 체육시설을 우연찮게 만들어질 가능성조차 없다 이거예요. 잠깐은 뭐 아까 뭐랬죠? 잠깐은 개체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잠깐의 개체는 뭐냐? 그냥 대충 쓴 거겠지?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근데 이거는 체육시설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연구시설을 애초에 만들었을 때 계획을 가지고 연구시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갑자기 체육시설이 된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 애초에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체육시설 안에 뭔가 있으면은 여기에 수영장이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이 안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완전한 다른 건물에서 새로운 건물을 만든다? 이건 힘들다 이거지.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체제, 연구시설이 됐던 체육시설이 됐던 이게 어떤 다양한 문이라고 한다면 문들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캄브리아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체제는 쭉 유지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체제가 쭉 유지해 오고 있어.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시설이나 체육의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냐, 애초에 그 건물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도록 조절되었다는 거야. 이미 애초에 청사진이 있었다는 거지. 이걸 설계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뭐 신을 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적인 어떤 외계인을 가정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만 이런 완벽하진 않아도 어쨌든 딱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지. 청사진으로서 첫 출발부터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연구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소소한 변화는 가능하지. 그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청사진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청사진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DNA에서 만들지 않았나? DNA에서 청사진이 나왔나? 아니야. 자, 생각을 해봐. 이걸 후생적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걸 통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지만 솔직히 고급 정보일 수도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거를 많이 접해봐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후생적 정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DNA는 단백질의 정보잖아요, 그죠?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어떤 벽돌이나 유리, 나무, 어떤 그 건물의 재료들의 어떤 정보라고 한다면은 이 정보만 가지고 어떤 이 건물을 구조를 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게 DNA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로 만든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림을 참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물이 이제 흐르고 있고 이 돌로 만든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DNA가 가지고 있어요. DNA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전체 이런 구조 체제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나 체제에 대한 정보는 DNA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아무도 밝혀낸 사람이 없고, 그거는 딱 봐도 인정할 만하죠. 솔직히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진 어떤 정보는 어디서 나왔건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도, 그런 자연적인, 우리가 돌이 만약에 제주도 돌을 칩시다. 제주도 돌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다고 쳐요, 솔직히. 하지만 그거를 어떤 돌담으로서 만든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 돌에 정보가 있어? 없어. 돌이 그렇게 담으로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어디서 나왔느냐?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지 않느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인정을 못하면은 여러분은 똥꼬집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지. 지금 완전 제가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신을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을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존재의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문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서 이거를 다 하기가 제가 정리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